네. 자, 정적분의 활용 파트에서 넓이와 적분. 적분의 어떤 또 다른 관점 중에 하나가 도함수와 x축이 이루는 그 사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실 가장 기본적인 정리에 따르면 적분은 사실은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라고 이제 계산도 그렇게 하고 그게 맞지만 도함수의 관점에서는 넓이를 구하는 거다. 따라서 곡선상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 우리는 뭘로 처리한다? 정적분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적분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좀 크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뭐랑 뭐 사이? 함수랑 x축 간의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러면 좀 더 똑바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A부터 B까지 정적분해라. 즉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얘를 fx라고 하면 fx 이렇게 하고 변수를 지정해 줍니다. dx는 얼마냐 하면 여기 사이에 이 넓이가 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적분에 대한 기본적으로는 부호를 가진 넓이다. 따라서 현재 A부터 B까지 이렇게 정적분하게 되면 여기가 적분 방향이 양수고 함수 영역이 양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곱해서 부호가 양수로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잘 일단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 곡선 사이 넓이는 적분으로 구한다. 그리고 만약 두 곡선 사이의 넓이가 있다. 이렇게 얘가 F, 얘가 G 그 다음에 여기 사이 넓이를 구하래요. 이런 건 어떻게 하지? 일단 우리는 얘를 기본적으로 정적분 계산을 아까 말한 대로 곡선이랑 x축 사이의 영역 넓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가 x좌표가 a고 여기 x좌표가 b다 이러면 우리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gx 함수를 설정할 겁니다. 그래서 dx 즉 얘네 간의 사이들을 전부 다 더한 그 넓이를 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나오는 애가 또 다시 이 사이 넓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이 함수의 관점으로 곡선과 곡선 사이의 넓이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을 역시나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예제를 좀 몇 개 풀어볼게요.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2차 함수 y는 6x제곱 마이너스 12x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6x에 x-2죠.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x축은 여기 이렇게 있죠. 넓이를 어디를 구하라는 거? 여기를 구하라는 거죠. 네, 여기를 구하라는 건데 그러면 기본적인 공식은 사실 뭐예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6x제곱 마이너스 12x 함수 지정하고 변수 dx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얘가 어떻게 된다? 부정적분 일단 때려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에 0에서 2 더하고 거기다 0 빼는 거죠. 그러면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16 마이너스 24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8 딱 나오게 되니까 여기 넓이가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8이고 왜 마이너스냐? 부호가 여기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이죠. 적분 방향이 양수고 함수값 00 넓이가 음수죠. 그래서 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구조다. 그래서 얘를 이제 그냥 8로 봐도 문제 없겠죠. 넓이니까. 그래서 넓이가 8이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참수 관련해서는 우리가 공식을 쓸 수 있다.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얘는 교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점 간의 차 세제곱하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 한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넓이가 나온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6분의 이 차이가 지금 2죠. 그래서 2의 세제곱 최고차항은 얼마? 6이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8이 넓이로 나온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넓이를 또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으로 구하는 게 좀 더 좋다. 이차 함수는 이렇게 1327번 해설했고 그 다음 또 볼까요?
뭐 또 이런 거 있죠, 그죠?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 넓이에 관련된 여러 조건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특히나 이렇게 A의 넓이 마이너스 B의 넓이 이렇게 넓이 간의 연산 값을 정보로 주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정적분에서 나오는 그런 넓이들의 부호를 제대로 반영해 줘야지만 해당 조건들을 실수하지 않고 이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넓이 영역 A, 영역 넓이 B, 얘네들은 뭐냐면 양수로 어차피 지금 나오는 거예요. 양수예요, 얘네들은. AP는 양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정적분을 하겠다라는 거는 넓이의 부호를 반영해 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2고 3인데 우리가 이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 하겠다 하면 나오는 넓이는 어떤 넓이냐 하면 a는 양수로 나와요. 적분 방향이 양수고 함수값이 양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a는 양수로 그대로 나옵니다. 플러스 a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이 b 영역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집니까? 여기는 적분 방향 양수, 함수값은 음수 방향이죠. 따라서 그냥 음수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b라고 사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을 하게 되면 0부터 3까지 인테그랄 fx dx를 하게 되면 a-b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값이 지금 뭐다? 3이라고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준 이 넓이 관련된 사칙연산의 정보들을 이렇게 정적분과 엮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 함수를 정적분을 해서 값이 3이 나온다로 k를 결정하면 되겠죠.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넓이 간의 사칙 연산에 대한, 그죠? 넓이 간의 덧셈 뺄셈, 그죠? 뭐 a 넓이 더하기 빼기 b의 넓이가 뭐 얼마다, 뭐 이런 정보가 나왔다라는 것은, 아니면 뭐 a랑 b랑 넓이가 같다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이 나왔다는 거는 정적분 연산과 엮으라는 거예요. 네, 이 점을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볼까요? 그 다음에 차이 함수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네, 그죠? 지금 보시면 함수가 두 개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개 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현재는 지금 얘는 3차 함수 4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고 여기는 지금 mx 플러스 2죠. 자, 얘네 사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넓이를 구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야겠습니까? 일단 b가 궁금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되는데 A, B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써야 된다? 얘를 F라 얘를 G라 한다면 우리는 F-G에 대해서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dx를 때리게 되면 우리가 넓이가 A는 양수로 나오고 음수로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은 플러스로 나오겠죠. 플러스 B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정적분 값이에요. 부호를 반영해서 넓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걔의 값이 뭐다? 현재 2분의 3이다라고 조건을 준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곡선과 곡선 사이 넓이는 이렇게 f-g라는 직선으로 차이 함수로 다시 재정립을 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 라는 측면을 또 봤고 얘가 25학년도 6월 13번이죠. 그래서 계속 나오는 유형이니까 꼭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얘도 뭐 차이 함수를 쓰는 거죠. 딱 봐도 쓰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직선 y는 kx랑 또 함수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간의 차이 함수를 작성해야 되는 문제일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여기서 좀 더 심화해서 확장해서 나가면 문제가 어떻게 어려워지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는 이런 친구가 있죠. 자, 지금부터 넓이는 그대로 바로 넓이로 정적분으로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넓이를 바로 정적분으로 해석하는 게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는 주변 도형을 이용할 수 있다 라는 측면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지금
S1과 S2가 같다는 정보를 줬어요. 넓이 간의 정보가 같대요. 그럼 뭔가 얘네들을 정적분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S1을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S1을 구하는 거는 이 친구랑 구해야 돼요. fx랑 지금 x축 간에, 그죠? 그러니까 그냥 fx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를 하게 되면 S1이 나오죠. 그죠? 이 넓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S2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S2를 구하려면 얘는 뭐랑 뭐 사이의 넓이에요? F랑 Y는 B 사이의 넓이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또 차의 함수를 써가지고 S2는 인테그랄 1부터 어디까지? 여기가 A죠. 그래서 A까지 fx-b 함수, 차이 함수에 대해서 fx, dx 정적분을 해야지만 그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음수겠죠, 걔는. 그러니까 부호를 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죠. 이렇게 되니까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연산이 바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적분으로 바로 해석해서 계산하는 게 어렵다. 여기서 물론 노가다를 해서 맞출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식은 뭘까요? 아까 말한 대로 직접 정적분을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는 주변동을 이용한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눈에 띄게, 눈에 보이 쉽게 주변 도형을 파악해서 걔를 이름을 지정해 줄 거예요. 이렇게 S3라고.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영역의 넓이를 S3라고 지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뭘 볼 수 있을까요? 얘가 A죠, 그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가 뭐예요? S1 플러스 S3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여기 직사각형의 넓이를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2 플러스 S3의 직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A-1에 이게 가로고 이게 B죠? 곱하기 B 이렇게 하게 되면 직사각형 넓이가 나오게 되죠. 네. 자, 그러고 나서 얘네 둘이 보다 똑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왜요? S3 똑같고 얘네 둘이 같다며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똑같겠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식을 해석하게 된 거냐면 왜 S3를 내가 도입한 걸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 주어진 넓이 조건에 맞추고 싶은 거예요. 여기 조건에 맞춰서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모양을. 그래서 우리는 S1과 S2 간의 관계를 보고 싶어요. 근데 S1 따로 구하고 S2 따로 구하려다 보면 연산이 이게 어떤 애는 fx 그대로 적분, 어떤 애는 fx-b 적분 이러니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적분을 두 번 해야 되는 것도 번거롭죠. 그래서 이렇게 S3 영역을 지정하게 되면 일단은 함수가 통일된다. fx 하나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적분을 안 해도 되고 그냥 직사각형 또는 삼각형의 넓이를 바로 단순 계산해 버릴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산이 훨씬 편리해지고 이렇게 해야만 풀이의 길이 보이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걸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S3를 새로 지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고 두게 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이쪽을 해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부분을 S3로 두고 여기 직사각형의 넓이랑 그 다음에 fx랑 y는 b 사이의 영역의 넓이 걔가 이제 S2 플러스 S3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향이던가 풀이 방향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꼭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얘를 S3로 지정하는 그 아이디어를 체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복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예제 3문제 정도 풀어봤습니다.